돈독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오늘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저도 어떤 내용들의 컨퍼런스 콜이 있었나, 어떤 데이터들이 나왔나, 또 향후에 어떻게 청사진을 밝혔길래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것인가 좀 스터디를 하다가 이 자료를 저만 볼 게 아니라 이 정리한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공유를 하자, 같이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 싶어서 영상을 부랴부랴 만들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어떻게 보면 우리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의 염원을 담은 그런 제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테슬라, 어제가 바로 그 유명한 저점이었나?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테슬라에 대한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 테슬라를 너무 좋게 보는 거 아니냐? 혹은 반대로 테슬라가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요.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를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런데 그 서한과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 전달되면서 일단 서한 내용에서 기본적으로 한 8% 올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 콜을 통한 이야기를 듣고 시장에서는 시간의 거래 주가가 10%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차트를 하나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현재 테슬라의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인지를 하려면 이걸 보면 다 한 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의 생산량과 또 고객 인도 추이를 보면은 함께 궤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올라갔었던 고객 인도량이 주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인도가 줄어드니까 재고는 쌓아두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산량도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전기차 그리고 테슬라의 캐즘이다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던데 그 캐즘을 넘어서는 그러한 청사진을 과연 이번에 얼마나 더 크게 제시를 했길래 환호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테슬라의 수익성 둔화는 팩트죠. 사실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을 인하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의 감소가 나타나는 것은 불보듯 뻔했고 실적에서도 그렇게 숫자로 데이터로 찍히게 됐습니다.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사업부에 있어서는 부진함 나타났고요. 에너지 사업부는 긍정, 서비스 사업부도 긍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늘 전기차, 자동차에 대한 워낙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사업부의 부진에 대한 데이터들, 그동안 인도량도 나왔고 가격 인하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해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자, 글로벌 판매량과 성장률 추이를 보면요. 역시나 이제 판매량도 둔화가 됐고요. 성장률도 당연히 꺾이고 있는 추세가 연출이 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EV 시장 점유율도 계속해서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 보이다가 최근에 살짝 좀 고개를 들기는 했는데 여전히 중국에 있어서의 비아디나 다양한 그 중국 브랜드에 있어서의 저가 공세 그리고 물량 공세에 테슬라가 이길 힘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의 주요 코멘트들을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1번 EV 캐즘에 대해서 전기차의 수요 둔화로 인해서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많은 업체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그러나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며 결국에는 EV가 메인스트림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걷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신모델. 저가 모델인 모델 2와 그 모델 Y, 그리고 프로젝트명 일명 주피터 요 두 가지 라인을 하반기에 기존 공장에서 생산한다라고 실적 자료를 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더 빨리 하게 된다면 올해 말에도 생산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 공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최대 300만 대 이상을 생산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FSD12과 그리고 로보택시 부분에 있어서 AI 기반의 자율주행차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지금 북미에서
1,800만 대가 배포가 된 상황이죠. 그리고 50%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매주 이용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매주 이용자가 증가한 것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축적을 하고 있다. 자율주행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이제 데이터가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한 상황이고요. 8월 8일 있죠. 로보택시 또는 사이버캡을 공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이전에도 한번 이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주가가 오르곤 했는데 과연 8월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게 공개가 될지가 향후에 테슬라의 주가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전망도 좀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AI 훈련 컴퓨터 관련해서는 현재 3.5만 개의 H100 GPU를 구축하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 지금 3.5만 개인데 8만 5천 개로 확대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함께 밝혔습니다. CFO의 주요 코멘트 내용도 함께 보자면요. 자동차 부분의 총이익률이 18.9%에서 18.5%로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차량 가격의 인하, 당연히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프리몬드 공장에서의 모델 3, 모델 램프업 비용, 그리고 독일 공장의 화재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코멘트를 했고 긍정 요인은 현재 원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자동주차 기능 도입으로 인한 FSD 이연 매출의 일부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분기에 대한 전망에 대한 그 CFO의 주요 코멘트의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노력 중이다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독일 공장 모델 Y의 비용 정상화 부분 그리고 다른 업체 EV 투자 지원 등이 테슬라의 수요 증가로 연결될 것이다로 장밋빛 미래를 좀 그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FSD 가격 인하가 월 리스 가격 2.99달러 모델 3 제공 이런 거를 통해서 다양하게 마케팅을 하고 있고 이게 수요 창출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FSD 가격 인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안 팔려서 혹은 그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면 서비스 있어서의 매출을 더 증가하기 위해서냐라고 좀 양분이 됐는데 어쨌든 CFO는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겁니다로 시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실적 지금도 그렇고요. 향후에도 그런데 올해 메가팩 성장이 전년 대비해서 YOY로 75% 이상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코멘트를 했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그리면서 이렇게 된다면 자사주 매입까지 고려합니다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재고 증가하고 있고 AI 컴퓨터 등의 초기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돈을 쓰고는 있는데 다음 단계 발전을 위해서 10% 이상의 인력 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가져올 것인데 향후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이 전환이 되면은 자사주 매입까지 고려할 것이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Q&A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용들이 좀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좀 관심 있어 볼 만한 한 14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테슬라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았겠습니까? 1번, 일단 4680 배터리 수요일에 대해서 4분기 대비해서는 18에서 20%의 생산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이버 트럭을 현재 주당 1000대 생산에 도달을 했고 이렇게나 많이 생산한다고요? 연간 7기가와트/아워 생산 수율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680 배터리 생산 라인 4개 중에 3개를 가동함으로 인해서 2분기에 사이버 트럭 생산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서서도 잠깐 원가 얘기가 있었는데 매주 원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 또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옵티머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자면 현재 공장 실험실에서 간단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고 올해 연말 생산 공장에서 유용한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025년 말에는 외부 판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 4월이니까 한 1년 반 정도 지나면은 이 옵티머스를 외부에 판매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지각 능력이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 시에는 경제적인 생산성의 한계가 무의미해질 것이다로 코멘트를 했고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기업이다. 테슬라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다. 글로벌 어느 회사도 테슬라만큼, 또 오타가 자꾸 나네. 네.
테슬라만큼 AI 추론 능력을 갖춘 회사는 없다라고 관련해서 엄청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다른 국가에서 그 FSD 감독판에 대한 배포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요, 현재 미국의 몇 개 주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한 법규가 제정이 됐고, 여기에 이런 관련한 제정이 된 지역에 먼저 도입이 될 예정이다. 예를 들자면 뭐 LA에 먼저 도입한 후에 관련한 데이터를 축적해서 인간보다 더 안전한 운전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다면 다른 주에도 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되는데 먼저 많이 해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증명해내겠다라는 겁니다. 자율주행차의 운전 실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규제는 심각한 장애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코멘트를 했고, 향후 미래에는 스마트폰으로 차를 호출하고 당신이 그것을 타고 당신의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날이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네 번째, 플리 서비스에 대한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테슬라는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결합 모델이 될 거라고 하면서 예를 들었는데요. 테슬라의 소유주는 차량을 플릿으로 운영을 할 것이며 그것은 이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다른 거죠. 플리 서비스에 가입을 해도 되고 다시 탈퇴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소유한 그 소유주 외에 다른 이에게 빌려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다른 거죠. 이러한 서비스들로 인해서 차량의 이동 데이터들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학습 데이터도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차량 소유주 말고 그 소유주가 운전하지 않을 때 그 차량을 다른 사람이 또 운전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맞는 더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플리 서비스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좋겠죠. 다섯 번째, 하드웨어 5.0의 개발. 현재 개발 중이고 2025년에 상용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옵티머스도 그렇고 2025년에 뭔가 내년에 새로운 변화가 좀 테슬라에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AI 모델 학습을 하기 위한 분산 컴퓨터로 글로벌 도로에 1억 대의 테슬라 차량이 운영되고 있다면 엄청난 추론 컴퓨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또 코멘트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FSD의 안전성과 그리고 개발 프로세스.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매주 나아지고 있다. 데이터들이 쌓이는 만큼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매주 나아지고 있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로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수많은 테스트와 사례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고 매주 훈련하면서 데이터를 더 쌓고 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 소프트웨어가 더 발전된 버전이고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큰 발전이 있었고 이를 검증하는 데는 3에서 4개월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 향후 버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인공 신경망 재학습 등을 통해서 매우 다른 버전을 배포할 거다라고 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일곱 번째, 저가 전기차 출시 계획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저가 차량을 출시할 것으로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존 공장의 여유 라인을 활용해서 생산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또 8월 8일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날 이제 로보택시를 공개를 하면서 이 관련한 저가 전기차를 얼마나 더 빨리 얼마나 많이 생산하게 될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사이버 트럭의 물량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주당 생산량 1000대를 달성을 했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주당 얼마나 몇 기가와트 per hour인지 말씀드렸죠. 비용 효율화를 지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원가도 내려가고 있고 비용이 준다는 거는 긍정적이죠. 마진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지금 가격 내려가지고 걱정하고 있는데 비용 효율화 지속되면은 마진을 내리면서 비용 늘어나고 하면은 계속해서 그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방어를 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품질을 유지하면서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아홉 번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참여도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머스크가 테슬라의 악재이기도 하지만 테슬라의 호재이기도 하죠. 머스크가 자꾸 테슬라 말고 다른 일 하면은 또 걱정이에요. 근데 너무 테슬라 관련해서 중구난방으로 막 트위터에 X에 글 올리고 하면 또 싫어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 참여도 관련해서는 테슬라의 대부분의 근무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휴일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했다라고 합니다. 열 번째, 테슬라를
AI 로봇 회사로 생각해야 한다. 아까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단순한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테슬라를 이끌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했는데 테슬라는 다른 완성차 경쟁사와 비교를 했을 때 판매량 하락폭이 더 적다라는 겁니다. 다만 테슬라는 이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봐야 하고 자동차 회사로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프레임워크다. 그리고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율주행 이거 성취할 거야. 근데 만약에 투자자인 당신이 이거 우리가 성취 못할 거라고 조금 걱정한다면 투자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테슬라는 동일한 비용을 지불을 했을 때 기존에 주 10시간 정도 사용하던 차량을 50시간 이상 활용하게 만들 것이다 하고 향후 FSD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개선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1번째, 스톡옵션 관련해서 주주들이 일론 머스크의 스톡옵션 비준 혹은 재비준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향후에 충분한 현금 흐름, 그러니 창출에 따른 자사주 매입 가능성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째, 인력 감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력 감축,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이에 따른 감원 조치고 향후 성장을 위한 조직 구조의 효율화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이번 인력 감축을 하면서 테슬라가 진짜 하다 안 되니까 허리띠를 졸라 매는구나 하면서 걱정을 했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효율화 측면에서 조직 구조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코멘트를 한 겁니다. 13번째, 가격 인하로 인한 수요 증가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앞서서 CFO도 좀 마케팅 열심히 하고 있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 가격 인하가 최종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 인하를 하는 거는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제공해서 소비자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거를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면은 왜 이렇게 뜬구름 잡아? 너무 합리화하는 거 아니야? 자기네들 가격 인하하는 거 안 팔려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테슬라는 계획이 있구나. 테슬라 너네는 다 계획이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끄덕끄덕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4번째, 공급 차질 해소와 또 2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에 대한 코멘트 제일 중요하죠. 1분기에 대해서는 실적 악화로 계절성도 있었고 매크로 환경이나 홍해 물류 사태 그리고 공장에 공격받은 거 모델 3나 사이버 트럭의 램프업 제시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2분기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는 실적을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복잡한 물류 환경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판매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면서 소비자가 테슬라를 구매하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라는 코멘트도 덧붙였습니다. 지금 아래 보면은 테슬라의 중국 판매 가격 추이를 보면 앞서서 이제 이 내용 있죠. 가격 인하로 인한 수요 증가.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가격 인하에 대해서 이거 안 팔려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코멘트가 기분이 나쁜 거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테슬라 3, 모델 3나 Y에 대한 중국 판매 가격을 보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치를 전달하려면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중국 브랜드 대비해서 선택을 테슬라가 비싸서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은 마련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안 팔려서 그런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가격을 맞춰주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어쨌든 시간의 거래에서의 급등이 아마 본장에서도 영향을 받겠지만 이게 부디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다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테슬라던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이고. 어쨌든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저 혼자만 공부하다가 이 내용을 또 정리한 영상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빠르게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른 또 영상 라이브를 통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